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실 겁니다. 왜냐면 다들 이것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죠. 하루 동안에 평균 2600번 이상 만지고 10분마다 한 번씩 켜보는 거, 이게 무엇인지 감이 오세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40% 사람들은 심지어 손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잠실에서 지하철 타고 선릉으로 출근하는데 저는 보통 항상 독서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의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뺏긴 상태로 가는 걸 보게 돼요. 사실 누구나 각자 업에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더 멋있게 잘 만들어낸다면 지금보다 더 이상적인 삶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에 대한 탐닉, 이것을 끊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처럼 스마트폰이 왜 그토록 유혹적인지 그 이유와 그 부작용을 확실히 이해시켜 드려 볼게요. 스마트폰과 SNS 같은 거는 철저히 도파민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정 행동을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만들죠. 도파민이 생산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정보를 접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싶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열망을 계속 갖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특히 유튜브를 보면 언제나 신선한 영상들이 계속 피드에 노출돼서 도파민을 계속 자극할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뇌가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식은 무언가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1930년도에 쥐가 지렛대를 누르면 음식이 나오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음식이 나올 확률이 30에서 70%일 경우에 쥐가 가장 격정적으로 눌렀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인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유튜브나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이 계속 새로 고침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죠. 새로 고침이 무언가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충족시켜주고 언제나 새롭고 다채로운 것들로 뇌를 자극해주고 있는 거죠. 아이패드 개발에 참여했던 애플 중역인 토니 파델은 스마트 기기가 가져온 부작용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 생각한다. 대체 내가 뭘 개발한 거지? 내가 우리 애들한테 기계를 빼앗으면 아이들은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낀다. 기기를 빼앗기고 나면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변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교묘하게 살게 된 스마트폰과 SNS가 개인의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 악영향으로서 첫 번째로 파편화되고 질 낮은 정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정보가 넘쳐서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쓰레기를 아무리 모아도 가치 있는 것으로 탈바꿈시킬 수 없는 것처럼 파편화된 정보는 우리 뇌에서 체계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인터넷에서 허우적거렸어도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지식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둘째는 집중력의 저하입니다. 평균적으로 웹사이트 5개 중 1개에 머무르는 시간이 1초도 안 되고 10분 이상 보내는 페이지도 4%도 안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처럼 메뚜기와 같이 컨텐츠 사이를 빠르게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집중력은 한없이 계속 짧아지고 무한하게 쏟아지는 자극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여유도 상실됩니다. 최근 들어 집중력이 너무 짧아져서 책 한 권 보기가 어렵고 심지어 영화 볼 때도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스마트폰의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간절히 바라는 목표를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인간 언제나 고대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되기를 그렇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없다면 도파민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스마트폰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가치 있는 목표를 되새기고 거기에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을 타인 최면의 도구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저 역시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 아예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세운 원칙은 스마트폰을 가급적 타인 최면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 원칙을 딱 정해놓고 있으면 집중을 뺏길 여지가 좀 줄어들게 되죠. 마지막은 정해진 시간에만 활용하는 겁니다.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정해놔서 그 외의 시간에 핸드폰에서 의도적으로 좀 멀어져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집중력이 깨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그 가치를 여러분이 계속 되새기시고 강력해진 집중력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면 이 시대에 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